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필리핀이 우리 한국 현대 중공업에서 호세 리잘, 그러니까 우리 대국급 고위함 다운그레이드형 두 척 사갔죠. 여기에 드디어 하나하나 이제 무장 예산될 때마다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대공 미사일이 장착이 되는데 이 미사일 어디서 본 건데 참 안타까운 애잔한 마음이 드는 필리핀 상황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 쿼드 국가들의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지난주에는 일본하고 인도가 아라비아해, 즉 인도의 서쪽에서 압박을 하더니 이번에는 동쪽에서 더 많은 나라들이 참가해서 중국을 압박합니다. 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쿼드 국가들의 군사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와 함께 연합 전단을 구성해 아라비아해에서 중국의 해상교통로 봉쇄 훈련을 했던 일본이 이번에는 벵골만에서 대규모 쿼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벵골만에서 열리는 말라바르 2021 훈련에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참가한다고 일본 방위성이 10월 11일 밝혔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필리핀의 일대에서 실시되었던 말라바르 201-1 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훈련으로 쿼드 4개국의 입체 전력이 참가해서 대규모 전면전 수행에 대비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 카가, 범용 구축함인 무라사메 함을 비롯해 미 해군 칼빈슨 항모전단, 호주의 안자급 호위함과 보급함 시리우스, 인도 해군 구축함인 람비자이함, 사트푸라함과 P-8 해상 초계기, 그리고 미그-29K 전투기 등이 참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훈련의 호스트인 인도 해군은 이번 훈련은 상호 운용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던 1차 훈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고급 수상전과 대잠전, 대공전, 실탄 발사에 초점을 두고 고강도로 진행된다 라고 밝혀 이번 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쿼드 동맹은 지난주에 아라비아해 북부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중국 1대1로 핵심 전진기지인 카라치에 대한 봉쇄 훈련을 실시했고 이번 훈련을 통해 또 다른 1대1로 전진기지인 미얀마의 차쿠프항에 대한 고강도 압박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에너지 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입 생명성을 엿따라 위협하는 쿼드 동맹의 압박에 시진핑 꽤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산업국가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정적인 그 에너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석탄 때문에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그 전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도 떨어지고 이제 그게 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석탄보다 더 강력하게 민생 그리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 바로 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원유 수송로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해군력을 더 키워야 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원유의 상당 비율은 중동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동에서 들어오는 안정적인 원유 수송 라인이 있어야 되죠.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해상 수송로. 그런데 중국이든 우리 대한민국이든 어쨌든 이 해상 수송로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이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바로 그 해협이죠. 그런데 그 입구를 싱가포르가 딱 막고 있죠. 여기는 완전히 그냥 미국과 아주 밀착해 있는 그런 국가고, 그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남중국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남중국해에 이 쿼드 국가, 그러니까 일본, 또 호주, 미국, 캐나다, 또 그리고 지금 영국까지, 또 싱가포르, 또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전부 중국에게 대항하는 국가들이죠. 그래서 이 해상 수송로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유사시에 그래도 산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파키스탄의 카라치항, 인더스강 하류에 있죠. 그 카라치항을 통해서 들어와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육상으로 이슬람아바드,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이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건설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이게 또 이제 막힐 경우에는 미얀마
그래서 미얀마의 쿠데타를 중국이 뒤에서 배후 조종했다라는 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차코퓨항 여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운남성 그리고 스촨 사천성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이제 이걸 지금 건설해 놨죠. 그런데 지난주에 일본과 인도 해군이 아라비아해에서 이 카라치항 파키스탄의 카라치항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뭐 더 많은 미국 그리고 호주까지 가세를 해서 그리고 인도의 동부 함대가 이제 이 안다만 제도에서 미얀마의 차코피항을 봉쇄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그 전체적인 어떤 구도를 지도를 놓고 이렇게 쫙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신인균의 국방 TV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인도는 또 어떻게 거기에서 반작용을 해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정말 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점점 고립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 중국을 에워싸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에너지 때문에 석탄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비가 홍수가 와가지고 산시성에 석탄을 생산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해서 점점 더 코너로 몰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면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리핀이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 두 척을 도입했지만 깡통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주력 전투함인 호세 리잘급 두 척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함대공 미사일 어디서 많이 보던 미사일입니다. 필리핀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호세 리잘과 안토니오 루나함에 탑재할 최신형 함대공 미사일이 현지 시각으로 10월 8일 항공 운송편으로 필리핀에 반입되었으며 곧 전투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벤조 니그란자 필리핀 해군 대변인을 인용해 필리핀 현지 언론인들이 11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이번 미사일 도입이 두 척의 전투함 무장 강화를 위한 20억 페소, 한화 약 472억 원 규모의 무장 도입 사업의 일환이다 라며 이번 미사일 도입으로 인해 호세 리잘급 호위함의 대공 방어 능력과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리핀이 자랑하는 이 최신의 함대공 미사일은 다름 아닌 프랑스제 미스트랄3인데요. 호세 리잘급은 원격 조종되는 2연장 미스트랄 발사기인 심바드 RC를 헬기 견납고 상단에 설치해서 주력 함대공 미사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미스트랄3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7km를 조금 넘는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기존 미스트랄 계열과 달리 고성능 열영상 시커를 적용해 항공기와 헬기는 물론 낮은 적외선 방사율을 보이는 시스키밍 대함 미사일이나 드론, 적 고속정 공격에도 효과적이라고 필리핀은 밝히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3억 3,700만 달러, 한화 4,030억 원에 두 척을 구매한 2,800톤급 규모의 호세 리잘급 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구급을 대폭 다운그레이드한 염가형 호위함으로 건조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인 무장 장착을 하겠다는 필리핀. 과연 제대로 된 함대공 미사일은 언제쯤 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호세 리잘 우리 대구급 다운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껍데기는 대구급하고 거의 유사하니까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지금 우리 한국 해군이 30여 년 전에 만들었던 40년 전에 만들었던 울산급 호위함하고 진배 없다. 어쩌면 그거보다 더 못하다. 그보다 더 못하죠.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급 호위함은 그래도 한포라도 많았죠. 이건 이제 한포도 하나밖에 없고 기관포 뭐 이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함대함 미사일 없어요. 울산급 호위함은 함대함 미사일 8발 있었죠. 하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2억 원 규모의 이 함 무장 강화 두 척입니다. 완전히 깡통으로 사갔기 때문에 원래 이 함포 뒷부분 이 부분에 VLS 수직 발사관 심어야 되죠. 근데 돈이 없어서 수직 발사관 안 심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건이 되면 KVLS를 여기다 장착을 할 텐데 KVLS 장착하고 거기다가 해공 우리 함대공 미사일 장착을 하는 것으로 장기 플랜은 가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헬기 견납고 뒷부분 위에다가 미스트랄 발사기를 장착을 해놓고 미스트랄을 장착을 한 겁니다. 이 컨셉은 우리 한국 해군이 20년, 30년 전에 신궁 이런 것들을
그 신궁이나 미스트랄을 포항급 초기함, 울산급 그 호위함 이런 데다 장착했던 거와 똑같은 그런 컨셉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1세기에 그들이 상대는 중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해군의 와일드캣 대잠 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와일드캣 대잠 헬기에 스파이크 앨로스 공대함 미사일 장착이 되죠. 원래는 뭐 대전차 미사일인데 그걸 공대함 용도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스파이크 앨로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25km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해군의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와일드캣 헬기하고 이 호세 리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야, 와일드캣이 이긴다 이겁니다. 왜냐? 여기의 펀치력은 그 사거리 7km의 미스트랄이 다지만 우리 한국 해군의 와일드캣은 25km짜리 미사일 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km 정도 밖에서 쏴버리면 이 호세 리잘롯은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 헬기 하나에도 지는 이런 군함이 현재는 이 호세 리잘인데 생긴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필리핀도 뭐 그러고 싶겠습니까? 빨리 돈 다 들여서 여기다가 정말 뭐 해공 미사일 장착하고 이러고 싶겠지만 그 공대 함대공 미사일 장착할 돈이 없어서 미스트랄 2발 장착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아주 전력이 강화됐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필리핀 조금 안쓰럽고 이런 나라가 우리보다 한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는가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고 빨리 필리핀이 경제력이 여건이 호전되어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무장들 다 장착한 그런 확실한 전투함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